네, 오늘은 이제 원노트에 대해서 설치서부터 차례대로 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 원노트를 어떻게 설치하시냐면, 기본적으로 오피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갖고 계신 분은 깔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없다 그러신 분은 윈도우에서 까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시냐면, 여기 가운데 밑에 보시면 윈도우 키 있을 겁니다. 윈도우 키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검색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원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원노트가 원이라고 쓰면 안 되죠. 스토어를 써보세요. 스토어로 먼저 가셔야죠. 스토어로 가시면은 여기서 까실 수 있고, 만약에 원노트가 깔려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요 윈도우 누르신 다음에 원이라고 써보시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나오면 이거 클릭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게 저 보면 이제 두 개가 깔려 있거든요. 원노트 2016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2016 버전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걸로 안 쓰고 윈도우 10 버전을 씁니다. 이건 윈도우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저한테는 편합니다. 이거는 두 개의 형태가 어떻게 틀린지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까시려면 얘기 드린 것처럼 윈도우 키를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거기다가 바로 스토어 쓰시면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나오는데 다들 눈이 안 좋으신가 봐요. 큰일 났네. 모니터가 작은 건지 아니면 눈이 안 좋아진 건지. 아무튼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스토어로 이동이 됩니다. 스토어로 이동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고 첫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다가 이 스토어에서 원이라고 치면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찾는 게 빠르겠네요. 원노트 4 윈도우 10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여기서 스토어 쳐서 스토어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스토어에서 원노트를 검색하셔서 저는 이제 깔려 있으니까 열기라고 나오는데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노트 같은 경우는 PC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핸드폰 이렇게 다 되니까요. 가능하면은 본인이 갖고 계신 거에다가 다 설치를 하세요. 이것도 왜 설치해야 되는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다 까시는 게 좋으냐면 원노트에 이제 이게 원노트 화면인데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 화면이 똑같이 아이패드에서 보이고 뭐 갤럭시 탭에서 보이고 그러고 핸드폰에서도 보입니다. 본인 목소리를 들리시려면 마이크를 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하실 게 아니라서 본인 목소리를 안 들리셔도 되세요. 채팅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게 핸드폰하고 다 같이 까시고요. 기본적으로 저장 기능이 없습니다.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쓰는 즉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한 줄 써볼게요. 쓰면 그냥 저장을 하지 않아도 여기 돌아가시는 거 보이시죠? 요 돌아가시는 게, 돌아가시는 거 말고 돌아가는 게 이게 페이지 동기화를 하는, 요즘 며칠 전에 아시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 돌아가시는 게 이게 동기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동기화가 끝나면 그냥 쓰는 즉시 실시간으로 갖고 계신 모든 디바이스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날아가서 데이터가 사라질 걱정을 안 해도 되세요. 그래서 다 깔아 놓으시고 핸드폰으로 쓰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동기화가 끝난 거죠. 이러면은 연동이 끝난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 줄 썼어요. 쓰고 나면 바로 또 이제 동기화가 될 겁니다. 왜 안 되죠? 되는데 얘가 좀 이따가 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핸드폰으로 쓰셔도 PC에서 볼 수 있고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깔아놓으시면 좋으시고, 특히 저는 이 원노트를 어떤 용도로 쓰냐면, 책 쓰기 위한 그 메모 용도로 쓰기 때문에, 어, 이게 아이디어가 그냥 떠오르면 스마트폰으로 막 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거, 지금 이거랑 이것도 제가 오늘 지나가면서 차 타고 오면서 잠깐 써놓은 글인데, 핸드폰으로 써놓고 집에 오면 PC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같이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메모라든지 이제 글감 메모, 글 쓸 거 뭐, 글이라고 꼭 책이 아니고 그냥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브런치 하시는 분들도 아이디어 메모해 놓으실 때 원노트 사용하시는 게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편합니다. 이거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시면 이게 윈도우 10용인데 아까 전에 오피스 엑셀 같은 거 이제 까신 분들은 원노트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거는 지금 제가 안 쓰기 때문에 로그인 안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좀 다를 겁니다. 이게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뉴가 이쪽에 있죠. 메뉴가 좌측에 있는데 이건 윈도우 10 버전이거든요. 이거는 좌측에 있고 근데 2016 그 엑셀하고 같이 깔려진 이 프로그램은 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좌측에 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윈도우 노트북을 갖고 계신 분은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피스 없다 그래도 다운받아서 까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버전도 제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노트가 인터넷 버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를 안 하셔도 되는, 지금 인터넷이 좀 느려가지고 정확히 안 보이는데, 음, 여기서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아예 안 하시고, 이거 뭐더라? 제가 아무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온라인 버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설치하는 게 싫다. 그러신 분은 그냥 온라인 버전으로 웹에서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쓰시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이제 형태 같은 거는 설명이 드렸고, 이제 사용법.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서, 오늘 이제 주 강의는 이게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내가 좀 아이디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메모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많이 실질적인 걸 배워 가실 겁니다. 뭐 설치하고 이거야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서. 사용법은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섹션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하나의 공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폴더. 이 폴더 안에 여기다가 아예 하나의 책을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자필기장 추가를 누르시면은, 어, 지금은 만들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한 10개 정도 있죠. 10개 정도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다가 전자필기장 누르시면. 그리고 이 안에 하나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지금 방금 여기서 들어온 겁니다. 여기 중에 지필이라는 걸로 책이라는 걸 통해서 눌러서 들어오시면 그 안에 이렇게 두 가지, 아, 아니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폴더 하나가 있으면 메인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작은 폴더가 있고 여기선 섹션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책 안에 하나의 큰 섹션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페이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나누실 필요가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많이 나눴는데 이 정도까지 안 하고 한 5개 정도만 큰 테마를 잡으셔서 하나의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 섹션과 페이지, 일단 내부 폴더를 부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테마로 해서 한 5개 정도만 잡아 놓으시면은 그 안에서 웬만한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글쓰기 관련된 거, 집필 관련된 건 이 집필 폴더 하나에 다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제 전 정말 다양하게 하는데요. 블로그도 해야 되고, 책 쓰는 것도 해야 되고, 노트 필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브런치도 해야 되고, 뭐 또 SNS도 해야 되고, 거기 있는 글을 다 써야 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폴더 하나만 잡아놓으세요. 쓰기 관련된 거는. 그리고 공부 폴더도 저 이건 잘 안 하는데 공부할 거는 그냥 공부 폴더 하나만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몇 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글쓰기, 그죠? 글쓰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원노트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글쓰기이기 때문에 집필 아니면 글쓰기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폴더를 더 만든다 그러면 공부, 그리고 뭐 일, 가족, 한 4개, 4개, 거기다가 뭐 하나 더, 뭐 일기, 저처럼 일기, 일기는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걸어놔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비밀 일기.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잡아놓으세요. 얘기 드린 것처럼 글쓰기, 공부, 또 뭐 있죠? 업무, 가족, 이렇게 해서 한 4가지만 잡아놓으시고, 더 이상은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한 달, 2달 사용해 보신 다음에 나는 큰 폴더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때 가서 하나, 2개 정도만 더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원노트는 한 4개에서 6개 폴더면 충분하실 겁니다. 저도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안 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거는 제가 만들어 놓고 잘 안 써요. 막상 써보다 보니까 전 이제 대부분의 정리를 노션에서 하고 또 이제 아이패드에서 따로 이제 원노트라는 따로 프로그램을 또 쓰고 쓰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원노트의 지금의 사용 용도는 딱 글쓰기 할 때 빼면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노션을 잘 쓰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션이 원노트의 글쓰기를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글쓰기 하실 분들은 원노트에 쓰시는 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고요. 찾아갈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글쓰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책 제목을 하나 줬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이제 켈리 글을 읽다라는 책을 쓰고 있거든요. 찬돈 켈리님하고 지금 같이 만들 책인데 제가 이제 글을 쓰고 글 중에 이제 좋은 부분을 꺼내서 캘리그라피로 이제 찬돈님이 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저자가 되는 거죠. 두 분이서. 한 사람은 캘리라고 저는 이제 글을 쓰고 이 하나의 폴더 안에 글쓰기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목차겠죠. 목차. 목차가 어젠가 그저께 다시 만들어서 밑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밑으로 가 있다. 그럼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원노트는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서 잡으신 다음에 그냥 좀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면 끝이에요. 위치 바꾸는 거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막 그게 아니고 원노트는 너무 쉬워요. 이 목차가 아닌데? 목차가 2가지가 있나 보네요. 제가 목차 또 만들었는데. 어딨지? 아무튼 뭐 이 목차가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만든 건 이거 목차였구나.
오늘 이거 목차 만들었네요. 목차를 제일 위에다 올려놓고, 오늘 2번 부분을 추가했는데, 이제 캘리그램입니다. 이렇게 목차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목차가 생각날 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좀 해볼게요. 핸드폰으로 연동이 좀 잘 돼야 되는데 강의할 때 뭘 해도 제대로 안 돼서. 자, 핸드폰으로 지금 쓰는 게 여기 들어왔죠. 보이세요? 지금 쓰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로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편하세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라든지 뭐 다른 뭐 프로그램들은 누르고 한참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더트는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쓰시고 바로 연동이 되니까 편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기능, 간단한 기능은 핸드폰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원노트는 그냥 이렇게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워드처럼 계속 글을 써나가는 형식이고,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보이실 텐데 원하는 위치에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쓰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박스가 보시면 요 박스, 요 박스, 요 박스 세 개가 생겼죠. 그래서 얘를 잡고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럼 포스트잇처럼 원하는 데다가 아무거나 다 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위치도 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의 박스 안에서만 글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편합니다. 이거는 덜 중요한 거니까 이쪽으로 하고, 이건 참고할 거니까 이쪽에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편하죠. 그러니까 뭘 배우고, 뭘 연습하고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원노트는. 그냥 나는 글을 편하게 쓸 거야. 그럼 글을 편하게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쭉 내려서 쓰시면 되세요. 그냥, 텍스트, 그냥, 뭐, 어디에 있는 글처럼, 어, 그리고 이렇게 기억나는 걸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냥 글처럼만 이렇게 쓰셔도.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이런 묶음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규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넣고 싶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넣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인터넷 캡처 하실 때, 뭐, 캡처 프로그램을 깔고, 뭐, 캡처 불러내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키를 윈도우 이거 찾으실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윈도우 키를 누르신 다음에 뭐 컨트롤 F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그냥 윈도우 키 누르신 다음에 키보드에다가 바로 찾고 싶은 걸 쓰세요. 예를 들어서 캡, 캡이, 캡이라고 치면 캡처도어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윈도우 키 잘 안 쓰실 거예요. 컴퓨터 끌 때만 쓰실 거예요, 보통. 그죠? 그러지 말고 윈도우 키를 누르신 다음에 키보드에다가 그냥 쓰면은 자기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을 찾을 거면 EXC 치면 여기 이쪽에 떠야 되는데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뜨고 여기도 이렇게 뜨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 이렇게 뜨고 그리고 ERE 저는 이제 PC에서는 비디오 편집하는 거 유튜브에다 올릴 때 브루라는 어플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화면에 안 깔아 놓으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앞글자 몇 개만 기억하면 이 찾기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걸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원노트가 아니고 그냥 꿀팁. 윈도우 사용하실 때. 지금 이제
그럼 다시 얘기를 드리면 윈도우 누르고 뭐 tab기 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윈도우 창을 띄운 다음에 그냥 바로 키보드에다가 치세요. 그럼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키 기능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뭔 얘기 드리다가 이렇게 왔죠? 캡처. 캡처. 그래서 캡처를 찾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캡을 치시는 거예요. CAP. 그러면 이제 캡처 프로그램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건 그냥 중수. 중수면은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가 단축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해서 그냥 캡처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가 뭐냐면 적어 놓으세요. 윈도우 키랑 시프트랑 S를 누르세요.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S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캡처 프로그램을 열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캡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인터넷 창이 열린 상태에서 캡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키를 먼저 누르고 그런 상태에서 시프트 키도 누르고 그 다음에 S를 누르면 캡처가 바로 실행이 돼요. 그냥 드래그해서 캡처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클립보드에 이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게 난 이거 파일로 저장해야 되는데 그러신 분은 요쪽에 버튼 누르시면 요쪽에 써야 되는데 이게 캡처가 왜 안 되지? 꼭 이럴 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하시면은 이쪽에 뜹니다. 캡처가 됐다고. 이쪽에 떠야 되는데 좀 제발 떠라. 오늘은 뜨기 싫다네요. 오늘은 안 되고 내일서부터는 뜰 겁니다. 아무튼 지금 캡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캡처가 돼 있는 상태를 이 원노트로 오신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바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컨트롤 이미 캡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V만 누르시면 됩니다. 와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원하는 부분을 이런 거라고 하시죠. 여기서 이것만 캡처하고 싶어. 그러면 윈도우 시프트 S 누르시고 캡처를 하시고 그럼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고 여기 이상하게 여기 캡처가 됐다고 떠야 되는데 안 뜨지?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캡처가 된 내용이 어디 갔냐? 신기하네요. 아무튼 캡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럼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림 저장할 때 굳이 뭐 JPG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탕화면에서 뭐 넣기를 해가지고 다시 캡처는 됐죠. 이상하게 안 되네요. 껐다 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면 항상 껐다 켜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고, 여기서 아마 다른 그림으로 저장도 되지 않나? 그림으로 저장 안 되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그림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눌러서. 그래서 PNG로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하시면, 이 없는 내용으로, 왜 이게 또 왜 이러지? 아무튼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요.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캡처는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림판. 캡처한 내용을 원노트가 아닌 다른 데다가 해서 JPG로 만들고 싶다. 그럼 그림판을 여신 다음에 붙여 넣으시면 그 저장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안 들어. 아니,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파일을 이제 저장 누르시면은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림판도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 얘기 드린 것처럼 윈도우 키 누르신 다음에 그냥 그림이라고 치면 그림판 나옵니다. 그냥 내가 프로그램 이름만 안다. 그러면 굳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같은 거 안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그냥 뭐 카카오톡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이상한 거만 안 하시면
그래서 됐고요. 뭐, 이런 거 지울 때는 뭐 딜리트해서 지우면 되고, 안 나가고. 이렇게 해서 통째로 이렇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상자가 따로따로 있는 거니까 날리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진 하는 건 얘기는 드렸고, 이 형태 이해하시겠어요? 보시면 3층, 3단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노트가 있고, 노트를 한 5개 정도 만들라고, 그게 좀 편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한 5개 정도, 4, 5개 정도 만드신 다음에, 글쓰기 같은 경우는 글쓰기 하나로 만들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약에 나는 SNS, 블로그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블로그 폴더 하나 따로 만드시면 돼요. 그죠? 따로 만드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만드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저는 이제 책 제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게 다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종류별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글을 이제 갖고 올 때, 어, 뉴스. 뉴스는 뭐 기사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 블로그 내용 같은 거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가장 첫 화면에 영어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걸 선호하죠. 그죠? 남들이 옆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읽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거를 내가 좀 참조를 해야겠다. 그러시면, 그냥 글을 카피를 하세요. 그죠? 카피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고, 그냥 와서, 여기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뭐 써도요. 이런 페이지 하나 만드신 다음에,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출처까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출처를 따로 갖고 오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좋은 거 있으시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놓으면은 출처까지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메모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다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냥 어렵게 메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뭐더라? 이거 제대로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 이게 링크해 놓은 거 클릭하시면 이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래서 원노트가 아주 쉽게 내가 원하는 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장을 해놓을 수 있으세요. 그냥 핸드폰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런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만 써놓으세요. 제가 이거는 떤 내용을 쓰려고 그랬지? 킬리, 운명, 아, 아, 이게 유튜브 보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 운명이라는 거, 그게 한계가 없는데 자신이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사는 거다. 만약에, 어, 정해진 운명을 내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은 언제든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빨간불 걸렸을 때 잠깐 써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줄만 적어 놓으세요. 유튜브보다 좋은 게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 보다가 그 링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링크도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유튜브 SNS에 공유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냥 핸드폰으로 해서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보내놓으시면 지금 저장됐죠. 지금 핸드폰으로 한 건데. 이렇게 한 줄 써놓고 유튜브 링크를 핸드폰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럼 이거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 되는 거죠,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이 작업을 안 하시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줄이라도 써놓으면 쓸 수가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근데 나중에 써야지, 좀 이따 써야지 하고서 한 줄을 안 써면 나중에 쓰지 못해요.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 한 줄을 써놨는데, 이거를 다음날 가서 쓰려면 못 써요. 어,
이건 당연히 바로 연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내가 한 줄 써놨다 그러면은 이거를 최대한 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내일 돼서 아이디어가 유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아이디어는 그 한 줄 가지고선 쓰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디어가 있어서 뭘 좀 써놨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무조건 글을 조금이라도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한 줄 가지고는 나중에 못 쓰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원노트에다가 저장해 놓은 것도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못 쓰고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날 당일날 정리를 안 해놔서 그래요. 여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월요일이라는 에세이를 쓸 건데 이건 다 썼습니다. 이거는 좋댔다. 이건 한 페이지에 다 세 글자 쓸 겁니다. 월요일의 에세이는 좋댔다로 해서 끝낼 겁니다. 이거 책에 그대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한 페이지에 딱 제목과 좋댔다 한 줄만 딱 있고 왼쪽에는 켈리가 좋댔다가 켈리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 페이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켈리 글을 읽다 같은 경우는 좀 에세이 형식으로 짧은 에세이로 갈 생각이라서 이런 짧은 글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어, 나는 이제 좀 더 다른 것 이제 좀 더 글을 쓰는 다른 방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여기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마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난 넘버링 하고 싶어. 넘버링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여기서 간단하게. 그리고 얘는 안쪽으로 집어넣고 싶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요. 보이시죠? 이거 집어넣고 뭐 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보내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지? 뭐 하려고 그랬지? 그새 뭐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네. 큰일 났네요. 뭐 하려고 그랬지?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네. 아무튼 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뭘, 뭘 하려고 그랬지? 아, 진짜, 뭘 하려고 그랬지 까먹었네. 아, 저걸 하려고 그랬죠. 이게 뭐 하려고 그랬냐면, 넘버링을 할 때, 보시면, 넘버링도 그냥 기본적으로 돼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넘버링이 돼요. 쓰다 보면. 한번 넘버링을 1번에서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6번, 이렇게 자동으로 넘버링이 됩니다. 근데, 넘버링 안에다가, 이제 하려면 Shift하고 엔터를 치시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안쪽에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시면 넘버링이 자동으로 되고 Shift 누른 상태로 엔터를 치시면 안쪽에다 써져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똑같습니다. Shift 누르고 하면은 이제 줄 바꿈이 아니고 그 단락만 연결시키는 바꿈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정도가 이제 이 원노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전부예요. 여기 뭐 이런 거는 뭐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고, 그죠? 뭐 두껍게 하고 뭐 묻히고 이런 거 설명드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설명드릴 필요 없고, 뭐 제목 뚜껑 뭐 크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설명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해보면 되는 거지, 이런 거.
네. 그리고 음, 기능상의 설명은 이게 다고 아이패드로 쓰실 때는 그림 그리기 기능도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하실 때는. 그리고 어? 왜 이걸로 못 그리지? 이걸로 못 그리니? 어. 저는 이제 터치가 되는 컴퓨터인데 아이패드로 하면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이 안에서. 일단 어, 아이패드도 같이 쓰시면 그림 많이 그리시는 분들은 이것도 잠깐 이 안에다가 뭐 수학 같은 거 한다든지 뭐 조그만 도형 같은 거 그린다든지 그런 거는 요 원노트에서 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재밌습니다. 이걸 써보시면. 일단 연동이 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이제 기능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 특히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이게 글쓰기로밖에 안 쓰는 거라서, 어, 만약에 책을 쓰거나 뭐 브런치를 쓰거나 이제 긴 저처럼 이제 목차가 있는 뭔가를 쓰고 싶다. 책이죠. 뭐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브런치든 이런 걸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필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책을 한 권만 뭐 아직 책을 안 쓰신 사람이라도 우리가 한 권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 제목을 하나만 만드세요. 책 제목을 지필 폴더 안에다가 만드신 다음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추가를 하셔서 페이지 추가를 하시고 그 안에다가 글을 쓰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페이지가 한 10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10개의 페이지 만들었어요. 근데 11번째 아이디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캘리 글을 읽다랑은 좀 안 어울리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일단, 어, 그럴, 뭐, 아예, 이거는 좀, 뭐, 자기 개발 쪽이다. 에세이가 아니고 자기 개발 쪽이다. 그러면 책 제목을 하나 더 만드세요. 책 제목을, 어,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만드신 다음에, 처음에 그냥 자기 개발이라고 해도 되죠. 제목은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에세이에 관련된 글을 모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개발 관련된 글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자기 개발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대충 지으신 다음에 이거 나중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섹션 이름 바꾸기 누르시면 이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색도 바꿀 수 있어요. 색도 뭐 바꿀 수 있는데 이름을 바꾸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대충 줘놓고 나중에 바꾸세요. 그리고 그 11번째 아이디어는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20개를 켈리에다가 집어넣고, 아니, 어떤 건 켈리에 집어넣고, 언니들의 수다에다가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거랑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잡았던 책 제목과 두 번째 잡았던 책 제목과 다른 내용이에요. 그럼 책 제목을 하나 더 만드세요. 더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집어넣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책 제목이 어느 순간에 이제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물론 이제 글을 뭐 잘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뭐가 좋으냐면 주제별로 분류가 돼요, 글이. 아주 간단하게 내가 단순히 나는 메모만 했을 뿐인데 큰 테마가 하나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소제목들이 쭉 모인 하나의 큰 폴더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럼 이걸 모아서 나중에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책을 쓸 수도 있고, 전자책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블로그에다가 시리즈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인드맵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아이용 마인드맵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러면 아이용 마인드맵이라는 책 제목을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페이지를 하나씩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화 구현에 대한 마인드맵.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럼 동화구현 마인드맵이란 책제목을 만들고 거기다 쌓아나가는 거예요, 페이지를. 그리고 그 다음엔 성인 마인드맵용 아이디어. 그러면 성인 마인드맵이라는 그 섹션이죠. 원노트에서는 섹션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 쌓아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노트는 처음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아주 단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최대한 빨리 적어 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류만 잘해 놓으시면 금방금방 쌓여요. 정말 많이 쌓여요. 제가 보시면 여기 지금 집필에, 그러니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지금 다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한 두세 개 보면 엄청나게 많죠. 이게 한 1년, 2년 안에 여기 다 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3개, 4개 폴더를 묶어버리면 그 안에 그리프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쭉쭉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 잠깐 보시면 충격점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내가 받았을 때, 그러니까 삶의 요즘에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 많이 쓰죠. 터닝 포인트라는 얘기도 쓰고 그런 아이디어 떠올랐을 때 맞는 거거든요. 보시면 그냥 하나밖에 없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하나둘씩 쌓이는 거예요. 최고의 컨디션 만들기. 이런 건 아예 없고. 여기 뭐 이런 거 목차까지 다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여기는 이제 제목만 자꾸 이런 것만 있구나. 위쪽을 봐야겠다. 리더 일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더 관련된 건 이제 좀 있죠. 그죠? 직장인 입문학 수업. 이런 거 아까 전에 제가 캡처하는 거 보여드렸죠. 캡처한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거 하고, 학습, 인도, 자료 수집, 출간 기획, 여기는 기술이다. 이거는 제가 조만간에 쓸 거라서 좀 더 많이 모았고,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금방 쓸 거라서 좀 잘 많이 모았는데.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없는데? 그런 상관 하시지 마시고, 지금 놓은 책 제목하고 안 어울리면 그냥 하나씩 만드세요. 계속 만드시면. 그리고 나중에 그 세네 개를 묶으시면 하나의 큰 테마성 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다산 정약용의 초서 독서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글 쓰실 때 우리가 블로그를 쓰고 났는데 블로그로 남기기는 너무 아까워. 나중에 내가 책을 쓰거나 아니면 더 큰 뭐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 이걸 좀 수정하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아. 어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원노트에다 넣어놓으세요. 근데 그때 해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섹션을 정하고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디다 놓을 건지 놓으시는 거죠. 이거는 어 이거는 뭐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아이 마인드맵 아니면 구연동화 마인드맵, 뭐 성인 마인드맵 이런 섹션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이 유배기간 17년 동안 500권의 책을 썼었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죠. 그분이 했던 독서법이 뭐냐면 책을 읽고 정리를 한 다음에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항아리라는 섹션에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그 항아리 한 통을 꺼내서 그 안에 글들을 모아서 적기만 하면 자동으로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토서 독서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 인용으로 쓰기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죠? 뭐 1953년도에 무슨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시면 단순히 블로그에 적고 넘어가시지 말고 인용을 이제 블로그에 아니면 원노트에 적으셔도 되고요. 블로그에 적으신 다음에 생각을 아주 예쁘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책 내용에 대한 필사 내용이 있죠. 그죠? 내가 나중에 써먹을. 거기다 내 생각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이거를 통째로 묶어가지고 섹션 잡으신 거, 책 제목 잡으신 거에다가 페이지 만드시고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쌓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을 그런 식으로 원노트에다 저장해 놓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법 책 쓰면서 이게 독서법이 있나 모르겠네. 이번 독서법. 어딨지? 있습니다. 이따가 치고요. 오늘 왜 이렇게 못 찾지? 오늘 뭐 제대로 안 되네. 아무튼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잘 쓰신 다음에 그거를
나는 어느 책에다가 어느 부위에다가 쓰겠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집어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묶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미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대충 완성이 돼 있는 거죠. 그때 해놓으면.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당신이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목차를 만든 다음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글이 지금 요만큼 모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손도 안 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유튜브 보고 이거 간단하게 살인자 DNA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죠. 퇴사한 사람들 관련 글을 여기 이것만 뉴스를만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글 쓸 때 이거 가지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이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 내가 괜찮은 자료들을 이렇게 어디다 쓸지 모르는 거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이효리 이효리가 했던 이효리 남편이 했던 건가? 이효리가 했던 얘기 중에인가? 그것 중에 상당히 괜찮은 글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가 한 말? 이런 좋은 글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어? 이게 뭐 지금은 이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이런 걸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여기서 봤던 글이라고 이제 표시해놓고 그럼 이효리가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됐었다. 이런 거를 이제 인용해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만 내가 이거 한 줄만 원노트에다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거 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용은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되게 정말 괜찮다 그런 글이 있어서 이것도 모아놓은 건데 이게 보시면 언제 모아놨냐면 이 2년 전이에요. 2020년. 2년 전에 모아놓은 글인데 화살이 관역에 명중시키는 건 머릿속에 아무런 목적도 애고도 없는 상태, 즉 자신을 완전히 버린 상태, 어떤 말로 표현하든 간에 이런 상태에 도달했다는 표면적인 증거이자 확인에 불과하다. 바로 이런 상태가 고요다. 멋져. 이거를 2년 전에 모아놓으면 제가 이 책을 쓸 때 그냥 이 얘기를 가져다 쓰면 돼요. 그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모아두세요. 보이는 게 있으면 그냥 요거 컨트롤 C 해가지고 그냥 원노트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나는 걸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여기다가 아주 간단하게라도. 이걸 안 적어두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모으다 보면 여기 단 몇 줄이라도 적어놓으시면 좋죠.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놓는지 보시면 자연스러움은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어도 부자연스러움은 쉽게 눈에 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뭐를 했냐면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나온 선수들 보면 누가 못하는 사람이고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신기하게 알아요.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태조 선수들을 보던 김연아 연기를 보면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스케이팅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리듬 체조에 대해서 배워본지도 않았는데 딱 보면 알죠. 그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특출나게 잘하고 너무나게 자연스러운 사람은 그냥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경직돼 있는 것도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된다. 이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저는 예시를 이 아와 겐조라는 사람은 어, 활을 쏠 때 뭐 그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다 하면서 이 예시를 들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맞물려 들어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해놔도. 여기 내 생각 한 줄 써놓고,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냥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반복하고 노력해서 세활을 해야 된다,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시끄러운 운동 상태, 시끄러운 상태에서 고요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 안이 먼저 고요해야 된다. 한 발 물러나 평정을 찾아야 한다. 끊임없이 갈고 닦아 자연스러움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 봐도 괜찮잖아요. 이런 내용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하세요. 생각나는 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놓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뜨문뜨문 써놨냐면, 아, 이 안에, 여기에 글이 좀 더 들어가면 좋겠고, 요 안에 더 들어가고, 요 안에 더 들어가고, 여기 마무리는 이걸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그냥 대충의 글의 형태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 쓰면서. 이런 것까지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런 게 떠오르면은 이런 거 그냥 해놓으시면 좋죠. 글쓰기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글을 쓰다 보면 앞부분을 쓰다가 갑자기 뒷부분에 뭐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을 쓰는 거를 잠깐 멈추시고 아래다 한 줄을 빨리 적으세요. 빨리 적고 다시 와서 쓰세요. 그러다가 중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지금 안 적어놓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럼 한 줄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쓰세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는 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쓰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일단,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요 앞부분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써야 될까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안 적어 놓으면, 보통 그런 거는 한 1분 안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뒤에 쓸 내용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써야지. 2분 있다가 생각해보세요. 2분 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잊혀지기 전에 1분 안에 어디다든 써놔야 돼요. 한 단어라도. 그래서 이렇게 좀 벌려놓고 밑에 들어갈 내용을 잠깐이라도 써놓으신 다음에 다시 와서 자기가 쓰는 부분을 쓰세요. 그래야지 좀 더 글을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어, 그냥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서 프랭스노 얘기를 못 드렸는데